어제 사실 또 저녁 때 아주 그 기쁜 뉴스가 들려온 게 있어서 그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드디어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었네요. 근데 같이 들려왔던 뉴스가 더 놀라웠던 게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전화기를 썼다고요? 핸드폰을? 그 가능합니까 변호사? 그게 가능해요? 저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최근에 재구속됐을 때 상황은 아니고 첫 번째 구속됐을 때 그 강의구 전 비서실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금속 탐지기를 다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다 뭐 바스킷 같은 거 따로 맡기고 그 랩탑 같은 것도 휴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라면 저는 일단 이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두 번째 재구속됐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서는 1차 구속대라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구치소장을 지금 교체를 했고 그럼 교체한 상황에서 서울구치소장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사후적인 조사를 해봐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아니라 어떤 묵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형사처벌적으로 가야죠. 실수일 리는 없지 않나요? 실수일 가능성은 저는 네. 정말 없다고 봐요. 아무리 그때 뭐 사람이 많이 든다고 해도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입구에 줄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게 그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좁은 통로에 이제 철문 몇 개를 거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나마 변호인이라든가 특별 접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특별 접견을 해준 것 자체도 특혜인 거예요. 변호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접견 과정에서 조사실을 따로 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고 이용까지 하게 해줬다? 심각한 문제죠. 예. 일단 윤석열도 김건희도 둘 다 단독 접견실 아까 조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용은 이제 못합니다. 그죠? 못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랑 남부구치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정행정이라는 게 당사자들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들,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기자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뭐 정성호 법무장관 일부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얼마 접견이 몇 분간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위법이라든지 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도소에서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편의.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위법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건이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교도소에 있는데 체포를 못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치소장 바꾸면 체포가 된다고 본 사람도 있었고 이 구치소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예. 견해도 있었었는데 이제 구치소장 바뀌었으니 그러면 윤석열을 체포해올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체포해봐야 와야 데려와봐야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이거 말하자면 말하자면 본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엄청 주장하는 오히려, 거에 비해서 실익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일반 접견은 이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변호인 접견도 그 전용 공간에 사도록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변호사들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 오늘 갔더니 윤석열이 있던데 하면서 다른 변호사들 네, 다른 변호사들 보이는 게 그러면 이게 그냥 그게 웃기는 게 아니라 특혜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진짜 범털이죠. 어찌 보면 죄수들 중에서는 범죄에 들어온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윤석열이라는 자가 하루 종일 거기를 쓰고 있으면 다른 변호사들이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거예요. 사실 다른 수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별도 접견실 쓰는 거, 조사실 쓰는 걸 차라리 찬성하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 보이거든요. 이 칸막이만 있고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 일반 그 수용자들 눈에 띄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을 챙긴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의 모습을 오랜만에 우리가 또 봤잖아요. 병원에 간 앉아있더라고요. 윤석열. 네. 드라이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네. 쫙 붙여서 마스크 쓰고 전자발찌 찼다 그러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근데 이 사진이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흘린 거다. 이 모습을 힘없고 막 이렇게 힘든 이 사진.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결집할 지지자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소용이 없을 뭐 것이다. 그 사진 보고 더 결집할 지지자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연출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연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탄압받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저는 지지자 결집보다는 부부가 동시 구속된 상황에서의 동정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사범들도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일은 드물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전직 대통령까지 됐는데 정적 탄압이나 보복을 받아서 우리 부부가 죄값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시 구속돼 있고 심지어 우리 둘 다 아프다. 뭐 이거고 이거는 길게 보면 병보석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말하자면 이게 지지자 결집용이 아니라 병보석을 가기 위한 빌드업을 가고 있는 거다. 그거밖에는 여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인식이겠죠. 제가 이제 오전에 다른 방송을 하면서 네. 댓글로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 게 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한림성심도병원에 오면 다른 수용자들도 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 태워서 네. 그게 오히려 도주라든가 이런데 어렵게 만드는 거 수갑을 채워서 그냥 가려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윤석열이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게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밖에 나서 진료받기를 원했던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정말 안 들어줘요. 정말 어지간해서 진짜 안 들어 야속할 정도로 안 들어주거든요. 수급병 아니면. 예. 근데 그렇게 술 잘 마시고 그 사우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실명 무슨 눈이 실명이 눈 많이 쓰지도 않았잖아요. 뭐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유튜브는 많이 보셔갖고. 그래서 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그런가? 봐서 유튜브 많이 본다고 실명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혹시 김현우 전 이제 구치소장이 마지막 특혜를 줬던 거 아닌가? 맞네요. 뭔가 찜찜해요. 맞습니다. 찜찜하네요. 예, 뭔가 그러니까 찜찜해요. 군이랑 교도소에서 외부 병원, 민간 병원 가는 걸 모두가 꿈꾸거든요.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꿈꾸는 안 보내줘요. 정도군요. 안 보내줘요. 예,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인들도 군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싫어서 그 군병원에서 치료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써서 휴가를 내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민간 병원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갔다. 뭐 그거 자체는 좀 이제 뭐 들여다볼 대목은 있죠. 예. 어제 또 이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김건희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비운의 여인처럼 맞아요? 이 워딩이 맞는 거예요?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네, 우리가 어디였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을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무슨 비련의 여인 뭐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의 특혜 논란이 있었을 때 특검이 때 취했던 조치가 뭐죠?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접견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가족 접견 갔나요? 안 갔죠. 한 번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심지어 윤석열 그 변호사 비용도 안 대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나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자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밖에 있을 때 한 번도 가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자기 구속되니까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요 그냥 너무 명백하게 그동안 해왔던 그 약자 코스프레 거짓말하는 모습 연장선상 위에 하나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사실 언론이 이걸 저는 다뤄준 것마저도 사실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들어줄 다루고 가치가 있는데 없었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김건희의 변호사다. 네. 그럼 이럴 때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택도 없죠. 별로 가정하고 싶지도 않긴 합니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네.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죠.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근데 뭐 저도 양 변호사처럼 생각하는데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 수 있을까는 부정이잖아요. 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살 것도 아닌데 책임을 다 그걸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해석을 예. 하시는구나. 윤석열과 김건희는 달라요. 김건희는 죄를 다 다퉈야 돼요. 이게 뇌물이 맞아요. 되느냐, 알선수재가 되느냐, 형량이 다르고 이거를 나는 윤석열과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어떤 건 나올 수도 있고, 뭐 김건희는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야, 다 의미 없어. 내란이면 무기징역 아니면 구속인데 내가 그걸 왜 조사를 왜 받냐 이런 사고를 그쵸? 할 텐데 김건희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전략이 뭡니까? 공적으로 결정됐던 일은 다 윤석열한테 밀어야 되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내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가야 되고 개인 비리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부분들도 방어해서 형량을 낮추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지켜야 됩니까? 가족 재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그 세 가지를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앞에 있는데 지금 일단 특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뭡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어느 정도 실체가 파악됐고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도 전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뭐 명태균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평 고속도로 앞으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윤석열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래요. 그럴 수 예, 있죠. 신호를 보낸 거다. 나 당신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나 안 살려줄 거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난번에 그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는데 현장에서 군인들이 과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오해를 빚었다라는 식으로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정치적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그랬었죠. 묵중 편지를 보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윤석열은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김건희를 지킬 각오를 지킬 생각을 하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윤석열은 이런 은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되게 기자님 날카로우신데요. 윤석열은 만약에 이거를 아. 신문으로 봤어. 그러면 내가 탈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써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생각을 예리한데요? 못했네요. 그런 예. 것도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타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시 시사 에디터님은 먼저 가셨고 양절 변호사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끝내주는 경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